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경우의 수, 뭐 수형도 직접 그린다는 거, 아무튼 경우의 수는 이제 보통 직접 세는 거고, 저번 시간에 어쩔 때 더해야 되는지 하고, 어쩔 때 곱해야 되는지 차이점을 일단 알면 되고, 어쩔 때 곱해야 돼? 어쩔 때 합해야 돼? 아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지.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하는 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될 때,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때, 이것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또는의 의미라 그랬지. 그게 또는의 의미. 핫도그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얘는 그리고 이고의 의미. 그러니까 합하는 거하고 곱하는 거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순열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조합, 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네. 물론 이제 우리 교재는 연습할 때는 순열은 순열 문제만 모여져 있고 조합은 조합 문제만 모여져 있으니까 뭐 얘는 계속 순열로 하고 얘는 조합으로 하면 될 건데, 이걸 시험지 상에서는 나 순열이요 나 조합이요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다? 얘는 순서를 생각해서 나야 하는가.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회자 한 명, 부회자 한 명 뽑는다. 그게 순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A, B 뽑히나 B, A 뽑히나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열은 퍼미테이션이라고 했고,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했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너네는 뭐를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되냐면, 어쩔 때 순서를 생각하는지, 어쩔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순열인지, 어떤 유형이 조합인지. 유형이 보통은 정해져 있어. 근데 뭔가 좀 헷갈리면 이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순열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거를 좀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우리 교재 719번부터 116쪽 719번. 먼저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요 퍼미테이션,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컨비네이션이고, 이 P에 관한 성질 있지 다 있지? 네. 116쪽에 P에 관한 성질. 자, N 퍼미테이션 R이 지금 이제 문자인데, 우리 숫자로 OP 계산 어떻게 해요, 정정이? 2분 2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 P 계산 P 퍼미테이션. 오. 성정이 목소리 왜 이리 아침이라 그런가? 네. 퍼미테이션은 5부터 1씩 줄여서 2개 곱하는 거야. 5 곱하기 4. 7P3은 7부터 1씩 줄여서 3개 곱하는 거.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그럼 그거를 물론 보통은 문자로 쓸 일이 별로 없어. 증명하는 것만 문자로 써. 증명할 때만. 근데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팩토리얼 알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우리 116쪽에 위에 있지.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는 증명할 때만.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라고? 5부터 1씩 줄여서 2개 곱해라. 7부터 1씩 줄여서 3개 곱해라.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한번 구하는 문제 유형이 우리 719번. NP2 플러스 N-1 곱하기 NP1 84. 자, 이거를 계산할 때 얘로 하는 거 아니요. 얘로 하는 거는 뭐 할 때만? 증명할 때만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뭐야? N 퍼미테이션 2는 N부터 1씩 줄여서 2개 곱하는 거. 그럼 얘는 N이고 얘보다 하나 작은 거 N-1 이거네. 플러스 얘는 N-1이고 NP1은 N부터 1씩 줄여서 1개니까 그냥 N이지. 그럼 이게 84란 말은 2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N 빼기 1이 2개 있는 건데 2로 약분해버려서 얼마? 42고, 굳이 얘를 전개해서 넘겨서 인수분해 할 게 아니라 42.
8? 76에 42, 7 곱하기 6.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뭐 왜? 선생님 근데 이게 왜 2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똑같잖아. n, n-1, n, n-1이니까 2, n, n-1이 84라고. 그래서 2를 이렇게 나눴다고. 42. 아, 똑같으니까. 응. 자, 그래서 7, 6, 40이니까 n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고, 아마 증명 문제가 있냐 없냐? 증명의 빈칸 채우는 문제는 여기에는 없네.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에서 빈칸 채우는 게 있어. 뭐 이게 요거고 대응을 증명해봐라. 그 과정에 뭐 빈칸 있는데 그거를 채우는 문제를 할 때는 외워야 돼. 그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n 팩토리얼을 n-를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이걸 푸는 거고, 그 이외의 거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해보면 되고. 다음 이제 옆으로 와서 723번. 자, 7명 중에서 밑줄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그럼 뭐야 이게?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아야 돼? 순서를 생각해서 직책이 있는 경우, 직책이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대의원 3명 뽑아라 그랬으면 조합으로 뽑는 거 ABC 뽑히나 BAC 뽑히나 다 대의원, 3명은 다 대의원이니까. 근데 여기서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그러면 ABC 하면 A 회장, B 부회장, C 총무. 이거랑 BAC, B가 회장, A가 부회장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직책이 있으면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된다. 뭘로? 퍼미테이션으로. 그럼 결국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명만 뽑으면 되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얼마? 7 곱하기 7부터 1씩 줄여서 3개 곱하면 되니까 7, 6, 5, 3, 7에 21. 산수 계산 틀리면 안 되니까 산수 계산 정확히 하고, 암산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다고. 다음 또 뭐 상 유형이 없어. 기본적으로 너네가 다 할 수 있는 유형인데 한 문제 해볼까? 오늘은 승정이 너의 날이야. 네가 골라. 제가 하고 싶은 네가 하고 싶은 거. 그 유형에서 한 문제 고르라고. TF 문제를 내가 풀 테니까 그 유형에서 한 문제를 고르면 그거까지 해보고, 그러니까 한 유형당 2개씩 해보자고. 상이 있는 경우, 여기 표시 상이 있는 경우는 그 상으로 할 테니까 지금 상이 없어. 그럼 한 문제 고르고. 700 726번 다 같이 한번 해보고. 726번 먼저. 오늘 너의 날이다. 아니, 너가 이제 골라주는 거야. 거기 너의 날. 승정스 데이. 해보라고 골랐으니까 얼른. 아니 지금 이제 내가 문제 쓰고 잠깐의 시간 동안에 네가 이제 해보라고. 다 다른 사람도 다 726번을 해보래. 승정 선생님이 해보래. 726번을.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라고 한번. 잠깐 한 1분 동안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테이프 문제 또 설명하고, 또 한 문제 골라주면 또 같이 해보고, 내가 또 설명해주고. 자, 726번은 거꾸로 물어본 거잖아. 거꾸로 몇 명 중에서 n명 중에서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이니까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지. 직책이 다르니까. 그래서 몇 명? 2명을 뽑았더니 380까지래. 그러니까 n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명을 뽑았더니 380까지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n부터 1씩 줄여서 2개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이 380.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연속한 투수의 곱, 넘겨서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38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190. 그럼 이게 19, 10이잖아. 그러니까 20하고 19네. 얘가 20이네. 20 곱하기 19가 380이네. 맞냐? 네. 그래서 N은 20명. 자, 옆으로 와서 이제 727번.
우리 중학교 때도 이런 내용 다 했어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순열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이웃에다가 동글뱅이 이웃에다가 동글뱅이 이웃한다 그러면 동글뱅이 딱 치고 얘를 한뭉탱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한뭉탱이.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명이 일렬로 쓴대. 근데 우리 세 명은 이웃할 거야. 그러면 우리 세 명을 한뭉탱이로 딱 묶는 거야. 무슨 말이냐? A, B, C, D, E 다섯 명을 일렬로 넣어라 하는데 A, B, C, D, E를 일렬로 넣어야 하는데 A와 E가 이웃하래. 그럼 이게 딱 A와 E가 이웃한다. 그러면 얘를 한뭉탱이로 이렇게 딱 묶어. 얘네 둘이 이제 한 명이야. 됐냐? 그럼 몇 명이냐 이제? 하나, 둘, 셋, 네 명 있잖아. 그 네 명을 일렬로 세워. 둘이 한뭉탱이 했는데 둘이 한 명이 아니야 원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줘야 된다고.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이 두 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곱하기 2라고 생각하지 말고 2 팩토리라고 생각하고 얘네들끼리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계산하면 24에다가 2 곱하니까 48. 48이고 또 없는지 모르고 너의 날이라니까 오늘 729번 힘차게 자고 있고 여기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6명이 콘서트 공연장에 갔다. 부럽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끼리 각각 이웃해서 앉아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 순서대로 그냥 1, 2, 3, 4, 5, 6이라고 하면 얘 둘이는 이웃하고 그럼 한뭉탱이 얘 둘이 이웃하고 한뭉탱이 얘 둘이 이웃하고 한뭉탱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고 됐냐? 각각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뭉탱이 묶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니까 그 세 명만 일렬로 세웠는데 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고 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고 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쟤는 6이고 2, 8이니까 6, 8에 48까지 이웃한다 그러면 한뭉탱이. 다음 우리 유형 12번에 별표를 하나 딱 써놓고 유형 12번에 731번 우리가 이웃하는 거는 저렇게 한뭉탱이로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크게 이웃한다의 반대가 뭐겠어? 이웃한다의 반대말이 뭐야? 그렇지, 이웃하지 않는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구할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대의 경우를 구한다고. 반대 경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여사건이다 한다 그랬대. 들어봤냐? 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확률일 때는 1에서 빼면 되고 경우의 수일 때는 전체에서 빼주면 되고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한다의 반대가 뭐요? 이웃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으로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돼. 근데 그렇게 해결하면 뭐냐면 우리가 두 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 2명 가지고는 이웃하는 경우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밖에 없어. 근데 3명일 때는 이웃하는 경우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 2명만 이웃할 수도 있고 이 2명만 이웃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복잡해져 3명일 때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웃한다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3개 이상일 때는 3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이웃하는 경우, 2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가 너무 많아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웃한다 그러면 한뭉탱이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 배열해주면 된다고.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배열해주면 이웃하지 않게 된다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사건을 쓰지 말아라 그 말이야. 여사건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라는 말이냐면 731번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래. 그러면 누구는 이웃해도 되냐? 남자. 남자는 이웃해도 돼. 그럼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해. 하나, 둘, 3명을. 그럼 남자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100. 아 6가지. 300. 그래, 3팩토리얼까지 남자를 먼저 배열을 했어. 그럼 남자가 딱 저기 서 있는 그 사이사이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여자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잖아. 사이에 남자가 무조건 있으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아야 될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잖아. 4군데에서 3군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지. 3명이니까 여학생이. 근데 그 3군데도 여학생이 1, 2, 3 들어가는 거랑 1, 3이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해서 3군데를 뽑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하면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고 733번이 산 문제네. 아마 733번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별표 하나 딱 적어놓고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는 여사건으로 해결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면 복잡해. 2명일 때는 돼. 뭐 A, B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2명일 때는 되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될 게 3명 이상일 때는 뭔가 복잡해진다고. 3명 이상일 때 이웃한다는 거는 그 3명이 딱 한 뭉탱이일 때인데 그 3명이 한 뭉탱이 말고 뭐 2명만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설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배열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733번. 자, 같이 일렬로 놓여있는 7개의 똑같은 의자에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 의자가 7개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서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이런 식으로 앉으라고. 됐냐? 이런 식으로 앉아도 되잖아.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뭔가 표현 이렇게 써서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유형이요. 이웃하지 말아라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의자에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의자에 3명이 앉을 건데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3명이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가지고 와.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내가 앉을 의자를 가지고 와. 3명이. 그러면 의자가 4개 남았어. 그러면 내가 학생이 내가 앉을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앉아.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요거죠. 내가 여기 가서 나 예를 들어서 앉았어. 그럼 양 옆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디를 앉으더라도 무조건 사이에 의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앉을 의자를 내가 들고 가서 남은 7개에서 3개를 뺀 거야. 남은 4개의 의자는 페어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은 의자니까.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하지만 여기는 남학생이 들어간 거니까 1, 3, 2하고 뭐 1, 2, 3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 남학생이. 그래서 얘는 의자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의자 7개에서 내가 앉을 의자를 각각 가지고 왔으니까 3개를 빼고 나머지 4개의 의자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내가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앉으면 된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3군데가 뽑혔어도 또 1, 2, 3 앉는 거랑 1, 3이 앉는 게 다르지. 순서를 생각해서 자리 공간을 뽑아줘야 된다고. 5개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만 뽑아주면 되겠지? 이거 딱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이제 13번 유형.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거는 뭐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네. 734는 어느 상학회에 남학생 회원이 3명, 여학생 회원이 4명이 일렬로 서서 설악산을 등반할 때 양 끝에 남자 회원이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다 해볼까? 733가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처음에 있다고 남자 쓰고 찍 쓰고 남자 쓰고 이렇게 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괜찮아. 정신 차리고. 그러면 남학생이 3명이 있는데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이렇게 서서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2번, 1번 서서 올라가는 게 다르대. 그럼 어떻게?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된다고? 어떻게? 남학생 몇 명이냐? 3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선두하고 꼴찌를 뽑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 몇 명? 이 몇 명 남았냐? 5명 남았잖아. 그 5명을 일렬로 세워주면 되겠지? 5팩토리얼. 그래서 6 곱하기 120 하면 720까지. 또 쭉 밑에 보면 사항 문제가 있네. 737 해보시고 737 해보시고. 민서야 졸리냐? 근데 왜 넌 감길라고 하고 있어? 자, 코리안요. K O R E A N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순서가 이렇게 정해 있다든가 유형 자체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든가 양 끝에 뭐가 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한 거냐면 K하고 O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K하고 O 사이냐? O 사이에 3개, 문자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하고 O 사이에 3개의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시멘트로 굳히면 돼. 무조건 더 다른 애가 안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K하고 O 사이에 하나, 둘, 3개의 문자를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 K하고 O 지워버리고 이 4개에서 3개를 갖고 와. 근데 R, E, A 오는 거하고 R, A, E 오는 게 다르잖아. 이게 또 순서를 생각해서 4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K하고 O 사이라 그랬지. O하고 K 사이에도 뭐 상관없잖아. 이게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네. K하고 O는 둘이 자리를 바꿨어. 2가지 됐냐? 그래가지고 얘를 하나로 딱 생각하면 된다고. 한 뭉탱이로. 이제 얘네들은 하나야. 그러면 무조건 K하고 O는 3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 셌어. 얘가 하나면 문자가 몇 개 남았어? 여기 무언가 하나 남았지? 이거 2개만 일렬로 세우면 되네. 이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냐? 그럼 얼마? 이게 얼마? 24 곱하기 3가? 96까지? 산수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근데 뒤에 2를 곱하는 게 왜 곱하는 여기 색깔로 딱 해줬네. K하고 O 사이에 3명을 가지고 와. 3명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 순서를 생각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R, E, A하고 R, A, E가 다르다고. 3명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뭐라 그랬어 아까? K하고 O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K하고 O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 지금 이 파란색이 K하고 O 사이에 3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또 이 사이에 막 다른 게 들어오거나 다른 게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한 뭉탱이로 묶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한 뭉탱이로 묶어버리면 남은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고 한 뭉탱이로 묶어놓은 거하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2를 곱한 거라고. 만약에 문자가 더 있었으면 뭐 3팩토리얼도 될 수 있고 5팩토리얼도 될 수 있지.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옆으로 와서 유형 14번 적어도 했다 또 동글리기 써놓고 적어도 이거는
항상 여사건, 반대 사건일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는 거야.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적어도에다 동명이 치고 적어도 한쪽 끝이 남학생의 반대말이 뭐야? 이찬이. 적어도의 반대야.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너 국어는 잘한다며. 좁다야. 어? 뭐라고? 좁다야. 모두 여학생 이거지. 적어도 삐리리의 반대는 항상 모두. 모두 여학생의 반대는 남학생. 뭐 남학생의 반대는 여학생. 그래서 모두 여학생이면 된다고. 됐냐? 그러면 모두 여학생이 되니까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세울 거야. 근데 여기도 여학생, 여기도 여학생이어야 된다고.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요거.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명 여학생 뽑고 그 다음에 남은 3명이 남았지. 그 3명을 일렬로 세워. 이게 반대 사건이라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적어도 해서 구한 거는 반대예요. 그럼 전체에서 빼야 된다고. 전체는 몇 가지? 5패. 5 팩토리얼에서 3p 곱하기 3 팩토리얼. 자, 계산 안 했네. 이게 숫자가 작지만 너네가 이걸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야. 얘를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로 써.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3 팩토리얼에 관한 식으로 써놓고 앞에 개수들만 계산하는 거야. 20에서 6을 빼니까 얼마? 14잖아. 1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니까 6 4, 24, 84가지. 밑에 두 개는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한번 해보자. 넘어가서 유형 15번. 이제 당연히 우리 중학교 때도 순서를 생각해서 뽑을 때는 1, 2 뽑히는 거하고 2, 1 뽑히는 게 다르니까 12, 두 자리 숫자를 만들 때 12하고 21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정수,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순열에 나오는 문제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0이 포함되어 있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뭐 홀수냐, 짝수냐, 사역수냐, 오백수냐 뭐 그런 거 만들 거란 말이야. 741번 문제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6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 그러면 박스를 만들라고 이렇게. 4자리 자연수니까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4칸으로. 됐냐? 그래가지고 조건이 뭐야? 홀수잖아. 홀수. 뭐가 홀수야? 4자리 숫자를 만들 거라니까. 뭐가 홀수다? 이르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제. 그럼 거기서 홀수는 몇 개냐? 숫자가 뭐 1, 2, 3, 4, 5 1, 2, 뭐 0, 1, 2, 3, 4, 5까지요? 희영아 뭐가 홀수요? 1, 4, 5가 홀수제. 그럼 여기에 1, 4, 5가 홀수니까 몇 가지? 3가지. 다음 여기에 온 숫자 하나 빼고 1, 4, 5 중에 누군가가 왔을 거야. 그거 하나 빼고 숫자 5개 중에서 0이 있냐 없냐? 있잖아. 무조건 0이 있으니까 이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숫자 뺐으니까 여기는 몇 개? 4개의 숫자로 쓰고 여기 뭐 0이 끊어도 와도 돼. 여기는 3개의 숫자.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743번이 3문제네. 또 한번 해보시고. 743번.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 3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왜 프린트 경우의 수만 줬었냐?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따로 해오라는 거. 풍산자 프린트 경우의 수만 줬어? 뒤에 거 안 줬어? 숙제를 이제 본인이 더 잘할 거야. 기간 안에 못했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지. 그거를 기한 안에 이제 일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 못했더라도 꾸준히 이제 풀어서 그거를 너네 시험 공부하라고 하라는 거지, 뭐 그걸 숙제를 했니 안 했니 해서 뭐 죽이네 살리네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되도록 어차피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한 내에 숙제를 하되, 그렇게 해서 검사를 맞되,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하는 데까지, 했던 데까지 올리라 그랬잖아. 했던 데까지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그거를 챙겨서 너네 시험 공부니까 풀어라 이거요. 최대한 기한에 맞춰서 하고, 혹시 못하더라도 에이 그냥 못했어 하고 냅둬버리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니까 그거를 쭉쭉쭉 해가라 그 말이요. 되도록 기한 내에 해야 되면 좋고, 숙제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다 생각하라고. 공부. 혜영아,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면 뭐 수요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혜영이는 화요일까지 해서 올렸어. 다른 사람들 반성해라. 수요일까지 하라 그랬더니 화요일까지 다 해갖고 다 올려버렸어. 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놀았구만 계속. 자, 734는 밑줄. 천의 자리 또는 일의 자리 숫자가 짝수. 여기서 이제 너네가 생각해. 천의 자리 숫자 또는 일의 자리 숫자가 짝수. 천의 자리 또는 일의 자리가 짝수.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여기 짝수, 여기 짝수, 또는이니까 여기야 짝, 홀, 홀짝, 짝짝 이 말이죠. 세 가지네. 다시 천의 자리 또는 일의 자리가 짝수다라는 말은 짝짝이어도 되고 짝홀이어도 되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짝수래. 짝짝이어도 되고 짝홀이어도 되고 홀짝이어도 되네. 아까 그랬지? 내가 나눠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대 경우 6번을 이용한다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거. 짝짝짝 홀 홀짝 이렇게. 그럼 뭐를 구해서? 홀홀인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천의 자리 또는 일의 자리가 짝수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홀홀이 오는 경우는 여기 몇 가지? 홀홀을 여기서 1, 3밖에 없네. 홀홀이. 그럼 1, 3 아니면 3, 1 두 가지잖아.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 2, 4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뽑아서 오면 되니까 3 포인트지니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된다고. 그럼 전체 경우는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그럼 여기 온 숫자 빼고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거네. 그래서 얼마냐 계산해보면 이거 16 곱하기 6이니까 96에서 6이 12를 빼면 된가? 그래서 84가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서 무조건 그냥 또는 하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다. 또는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은 무조건 반대 경우하면 되니까. 다음 이제 16번 사전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밑에 보통 사전식 문제는 밑에 745 가지고 보자. 745 이렇게 영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영어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A, B, C, D, E 얘를 사전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이거라고. 제일 처음에 A가 왔어. 그럼 여기에 B, C, D, E가 올 수 있고, 얘는 B, C, D, E가 올 수 있고, D, E가 올 수 있고, 이게 E고, 이게 D고, 이게 C, E가 올 수 있고, 이게 E고, 여기가 C고, 여기는 C, D가 올 수 있고, 여기가 D고, 여기가 C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전, 이게 한마디로 5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사전이다. A, B, C, D, E가 첫 번째 거, A, B, C, E, D가 두 번째 거, A, B, D, C, E가 세 번째 거, 이게 네 번째 거, 요게 다섯 번째 거, 이게 여섯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그러면 너네는 영어를 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벳으로 그대로 놔두면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숫자로 바꿔. 1, 2, 3, 4, 5다.
A, B, C, D를 1, 2, 3, 4, 5. 그러면 누가 봐도 알파벳 순서는 너네는 안 헷갈리겠지만 나는 헷갈릴 수 있다고. C가 맞는지 D가 맞는지 E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숫자로 바꾸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대. 그래서 1, 2, 3, 4, 5로 바꾸고 이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뭐냐? 우리 745번 같이 C, B, E, D, A는 몇 번째 숫자냐? 라고 물어보는 유형 하나. 다음 몇 번째 오는 문자는 뭐냐? 746 같이 271번째는 뭐냐? 이렇게 몇 번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 그럼 다음 뭐는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두 가지는 어차피 푸는 방법이 유사해. 자, 내가 풀 문제 745번은 뭐다? C, B, E, D, A를 숫자로 바꾸면 뭐냐? C, B, E, D, A냐? C, B, E, D, A는 숫자로 바꾸면 뭐야? 3, 2, 5, 4, 1 이거냐? 3, 2, 5, 4, 1은 몇 번째냐고? 3, 2, 5, 4, 1은 몇 번째냐? 3, 2, 5, 4, 1을 하려면 1일 때 없잖아. 3, 2, 5, 4, 1은. 그럼 1 옆에는 가지가 몇 개 있냐면 나머지만 일렬로 표현하는 방법의 수만큼 4팩토리얼 가지 있네.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24가지가 있어. 1로 시작하는 거는 24가지가 있고 다음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 있어? 24가지 있겠지. 4팩토리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으로 시작하는 거 3. 그럼 3에서 1로 시작하는 거는 문자 옆에 몇 개 있어? 3개 남았으니까 3팩토리얼 가지 있겠지. 3팩토리얼 6가지 있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네. 2로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는 3이 있었으니까 1, 4, 5 남았어. 1, 4, 5 이렇게 3, 2, 5, 4, 1이니까 1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에는 없어. 여기에는 수영도 생각하면 된다고. 3, 2, 1 여기에는 없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3, 2, 5, 4, 1이니까 그러면 3, 2, 1이니까 여기는 2팩토리얼 즉 2가지 여기도 2팩토리얼 즉 2가지 이건 써버리면 되지. 1, 4 여기가 4, 1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다? 3, 2, 5, 4, 1이니까 3, 2, 5, 4, 1 이거네. 그럼 그 위에 이제 숫자 세는 거야. 여기 1로 시작하는 거 24가지 2로 시작하는 거 24가지 여기 6가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그 다음 거네. 그래서 이게 24가지 48 54 56 58 59 이게 몇 번째요? 60번째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다음 이어서 746 실버의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표현한다. 지우고 746 봐봐 실버 이거네. 그러면 사전식이니까 막 어려워. 봐봐 A, B, C, D, 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L O, P, Q, R, S, T, U V, W 여기 순서네. A, B, C, D 해야 돼. 순서 맞지? 그래가지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고 얘가 6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몇 번째? 271번째 여기 지우고 271번째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게 5팩토리얼 가지 있다고 120까지 있네. 2로 시작하는 것도 5팩토리얼 있으니까 120까지 있네. 그럼 여기가 240번째니까 271번째는 여기서 31번째네. 여기서 31번째 3으로 시작하는 거에 31번째 됐냐?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거에 1로 출발하는 거는 4팩토리얼 몇 가지? 24가지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요? 24가지니까 여기까지가 48번째까지 있으니까 31번째는 여기 있겠지? 여기에 7번째 거네. 여기에서 7번째 거. 그래야지 31번째 거니까.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3, 2로 시작하는 거에 7번째 거를 찾을 거야. 3, 2. 그 다음에 1, 4, 5, 6인데 3, 2, 1로 시작하는 건 옆에 뭐 문자가 3개 남았으니까 3팩토리얼 가지. 6개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딱 30개니까 이거의 제일 첫 번째 거네. 그게 31번째 거네. 그래서 3, 2, 4, 4로 시작하는 거는 1, 5, 6이고 여기는 5,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제일 여기에 31번째 숫자가 3, 2, 4, 1, 5, 6 이거네. 3, 2, 4, 2, 5, 6 이렇게 숫자를 찾는 게 더 쉽다고. 이래서 이제 문자로만 3이니까 L, 2니까 I, 4니까 R, 1이니까 E, 5, S, V 이거네. LIRESV, LIRESV.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영도 하듯이 해서 숫자를 영어를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 1로 출발할 때 옆에 몇 개의 숫자가 나오냐면 1을 해놓고 옆에만 페어라는 방법의 가지수만큼 가지가 나오니까 5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하는데 유형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 했던 거, 그 문자는 몇 번째 거냐. 그럼 그 문자는 몇 번째 거냐면 그 숫자 페어리 나오도록 이렇게 쭉쭉 써서 찾아가면 되고, 다음 뭐는 몇 번째 거는 뭐냐, 그 다음에 뭐는 몇 번째 거냐, 그러니까 그 숫자냐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번째, 처음부터 뭐 700 아까 271번째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를 이렇게 써가면서 구하면 되겠고, 연습해야 돼. 이것도 뭐는 몇 번째 거냐 아니면 몇 번째 거는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자, 다음 유형 17번 마지막. 우리 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만 가지고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지우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통을 선택해서 그때도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 근데 지금은 뭐만 나오냐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형만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748번 희찬아 그만 자라. 1, 2, 3, 4, 5 1, 2, 3, 4, 5. 자, 문제에서 x에서 x로 함수래. 근데 지금까지 너네가 배우는 경우의 수, 우리가 즉 수열 조합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뽑았어. 그러면 또 A를 뽑을 수가 없어.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1번 학생이 1번 학생을 뽑았어. 그럼 2번 학생은 1번 학생을 뽑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은 중복해서 뽑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1번이 1번을 뽑았는데 2번도 1번을 뽑을 수 있잖아. 함수를 만들 때. 맞아? 다 1이다 써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는 나중에 확통에 가면 나오는 거고, 지금은 1번 학생이 1번 학생을 뽑아서 1번이 1번을 뽑으면 2번이 1번을 못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라는 1대1 함수라든가 1대1 대응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748번을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 중 f1은 5가 아니고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찬이 1대1 대응이 뭐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함수에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1대1 대응이요? 네. 아니 요 하나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일단 함수야 된다고. 1대1 함수 하나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고, 플러스 조건이 치역하고 공역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역의 개수로 나와 있는 함수의 표현,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하고 공역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역의 개수, 얘가 5개면 얘가 5개여야 된다고. 개수가 똑같아야지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을 수 있다고. 얘는 5개인데 맞아야 되는 게 6개 있으면 5개를 아무리 써봤자 6개를 다 맞출 수가 없잖아. 또 6개가 있는데 5개밖에 없으면 누군가 하나는 2개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누군가 하나 쏘면 그거 말고 나머지 써야 되고, 그거 말고 나머지 써야 되고, 그럼 1번이 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2번은 4가지, 3번은 3가지, 4번은 2가지, 5번은 1가지. 뭐요? 5, 4, 3이 1이네. 5, 4, 3이 1이 뭐요? 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1대1 태형을 구하는 공식은 공역의 개수 또는 뭐 정역의 개수 팩토리얼 하면 된다고. 근데 특이하게 얘는 뭐래? F1이 5에다 쏘지 말아래. F1이 5에다 쏘지 말아 그랬으니까 1은 5에다 쏘면 안 돼. 그럼 뭐 다른 데다 써야 되잖아. 1이 몇 가지로 쏠 수 있어? 4가지로 쏠 수 있어. 근데 그 4가지 써놓고 나머지들을 막 생각하려니까 어째 힘들잖아.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방금처럼 1이 4가지로 쏠 수 있고 나머지 2는 4가지, 남은 거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계산해서 4 곱하기 24에서 96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1이 5에다 쌌어. 나머지만 일렬로 표현하면 되네. 그거를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1이 5에다 쏘는 경우를 빼주면 1이 5에다 안 쐈겠지. 그러니까 반대 사건, 여사건의 개념으로 1이 5에다 쏘지 말라 그랬으니까 1이 5에다 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줘도 96까지 똑같아. 120에서 14 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한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순열에 관련돼 있는 유형 문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점, 순서를 생각해서 뽑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쓰는 기호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다르대. 쓰는 기호가 다른데 먼저 너네는 문제를 풀면서 지금 우리 교재 연습하면서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 유형이 무언가를 보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뒤에 거를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간 거야. 왜냐면 오늘 한 거하고 내일 한 거하고 너네가 체감적으로 구별을 한번 해보라고. 오늘 순열 내용은 좀 이런 식으로 나갔더라. 내일 뭐 조합 내용은 좀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 큰 차이점은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인데 너희가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온가를 한번 느껴보라고. 느끼라니까 자고 있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얼른